줄줄이 한대행 나서라라는 움직임, 민주당 일각에선 재탄핵하겠다라는 공세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이요, 출마설에는 침묵을 한 채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고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를 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보로도 볼 수 있고요. 보기에 따라선 이 대선 후보의 행보로도 볼 수 있어서 아직은 알쏭달쏭한 상황입니다. 야당에선 한덕수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진성준 의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그런가 하면 탄핵 발의를 예상하고 한 발 먼저 선제 사퇴하는 거 금지법 또 나왔습니다. 민영배 의원 등인데요. 탄핵 사퇴 방지법 공동 발의. 탄핵안 발의 시 임명권자는 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시킬 수 없다. 탄핵이 소추되기 직전 사퇴하는 것을 방지하는 금지법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당에서는요, 자신 있으면 탄핵해봐라 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원래 민주당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생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정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이 없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겁박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자, 일단 두 분 변호사님들 얘기부터 들어보죠. 양태전 변호사님, 재탄핵한다. 진성준 의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 사실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탄핵 소추 사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도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실제 지명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권한을 뺏어서 남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위헌이나 위법한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남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치러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근데 본인이 마치 그 경기를 관장하고 관독해야 되는 심판이 본인이 선수로 지금 뛸 수도 있다는 같은 뉘앙스를 계속 주면서 불출마에 대해서는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지 않고 최종 그 법에서 정한 시한까지만 지금 기한을 끌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자세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과연 이게 공정하게 대선은 치러지는 건가, 제대로 이게 이런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 하나하나가 다 이제 본인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출마를 위한 마치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라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께서는 출마를 하실 거면 하루도 빨리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시고, 출마할 생각이 없으시면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남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임기를 잘 마무리해서 퇴장하시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또 이 법안이 발의됐는데 우리가 탄핵할 때니까 미리 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사퇴 금지법까지 발의됐어요? 일단은 탄핵 사유가 없는데 탄핵하는 건요, 뭐랑 똑같냐면은 계엄 사유가 없는데 계엄한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했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탄핵 사유가 객관적으로 없고 이미 탄핵이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재탄핵했는데 또 탄핵 기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에 이미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요. 그 사람은 사표 낼 수도 없고 임명권자는 해임할 수도 없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누굽니까? 민영배 의원이 발의한 걸 보니까 탄핵 소추안이 아니라 탄핵안을 발의만 하면 그런 효과가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발목 잡을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법률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해가지고 장관, 차관, 그다음에 국무총리, 감사원장 다 임명했는데 국민의힘 108석밖에 안 되지만 탄핵안 발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면 그러면 국무총리는 쫓겨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닌가?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발의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명권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백날 통과된다고 해봤자 한덕수 권한 대행이 나 그냥 물러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을 수 있지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지금 대권 주자로까지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까? 제가 관세 전쟁, 트럼프 전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탄핵 소추를 갖다 했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이 됐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또 재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당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라. 그다음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짜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로지 민주당에서 밀어준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겠습니다. 네, 김병우 의원님.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죠. 어제 진성준 의원은 즉각 탄핵해야 된다라고 또 밝혔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진성준 의원 개인의 생각이고요. 개인의 생각이요? 네, 당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의 행위를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는 사람이 가장 측근에서 보자는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와 반성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정지 가처분이 됐듯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사람은 임명 안 하고 임명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임명하고 정말로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총리 입장에서 헌법과 법률을 저렇게 농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론조사상에 한덕수 총리가 5% 7%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말로 출마할 생각이 없으면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하면 됩니다. 빼달라고. 그걸 안 하잖아요. 전화하면 빼줍니까? 빼줍니다. 예, 그런 정치인들이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본인이 전화해서 나는 대통령 나갈 생각이 없으니 이번 대통령 출마 여론조사에 내 이름을 빼주세요 하면 다 빼줍니다. 제가 몇 군데 전화해봤는데요. 전화 온 적이 없답니다. 그건 뭐냐? 겉으로는 이제 노코멘트 또는 국정 또 협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마음은 굳힌 것 같아요. 다만 객관적 상황이 이제 그걸 받쳐주느냐 이런 정도의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은 이미 굳혀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통상협상 같은 데서 한덕수 총리가 나선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곧 40일이면 그만둘 사람이거든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곧 그만둘 사람이 갖고 있는 협상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상대방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협상에 나선다. 그러면 국익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협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협상이라는 것은 시간의 여유를 갖고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엇보다도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 속에서 협상이 뛰어들어도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하기 힘든데
내일 모레 곧 내려올 사람이 협상을 한다고 나서고 뭐 정책을 모으고 상대방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협상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포지션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정말 2년 8개월 동안 윤석열을 왜 저렇게 잘 못 모셨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그동안에 헌법을 어기면서 권한대행 직을 남용한 부분과 그리고 이번에 통상협상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덕수 대행을 이 국민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라는 이태훈 청년본부장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실현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님을 국민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총리님의 뜻을 좀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행사 자체가 열리는 걸 좀 알고 계시는지 어떤 대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대화는 저희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참가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명분을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시고 저희는 나온다는 확신범입니다. 100% 확신범입니다. 그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에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한미 2+2 통상협의도 앞두고 있고요.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통상협상 후 출마 선언에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요구를 한 대행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조 의원님, 한 대행 나오실까요? 국민이 부르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이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대선 출마의 이런 그 목소리가 더 커진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나오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이 국민의힘 이제 경선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지금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이 관세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경제부총리와 지금 산자부 장관이 지금 미국으로 가서 지금 2+2 지금 관세 협상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이 지금 1%로 지금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이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러한 위기 관리 그리고 중요한 그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저는 이번 주는 집중을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또 막바지에 이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떤 결단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나오는 이런 여론 수치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저는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겸 이제 권한대행에 대한 또다시 이제 탄핵을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의 몸집을 이제 오히려 키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증선준 지금 정책위의장이 공개 제안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민주당이 제가 본 민주당은 속전속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군불만 떼는 거 보면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의 몸집을 키워줄 생각은 없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과연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출마하게 될까요? 국민의힘의 이 경선 최종 주자는 누구로 선출될까요? 궁금합니다.